요양병원보다 싸잖아요. 큰딸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어머니를 비용으로 계산하기 시작한 순간 가족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내가 엄마 모시고 난 돈 보태는 걸로? 서로 이익이잖아. 둘째 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언니를 바라봅니다. 이게 효도입니까? 어머니는 두 딸의 다툼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그 눈빛에 담긴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날 밤부터 이 집에는 사랑 대신 의무만 남았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늦은 오후의 햇살이 낡은 단독주택의 부엌 창문을 통해 스며듭니다. 김영숙은 구부정한 허리를 펴지 못한 채 된장국을 끓이고 있습니다. 손목은 세월의 무게로 굽어 있지만 국물간을 맞추는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정확합니다.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보며 김영숙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이게 바로 엄마 손맛이지. 아무리 늙어도 입은 기억하거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엌은 적막하고 냉장고 소리만이 간간히 정적을 깹니다. 김영숙은 국 한 그릇을 덜어 식탁 위에 놓고 의자에 앉아 숨을 고릅니다. 허리가 욱신거립니다. 디스크가 있어서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저리고 통증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김영숙은 식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골목길 너머로 해가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때였습니다. 손님들과 흥정하고 덤도 얹어주고 웃으며 하루를 보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몸이 고되어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학교에 보내고 하나씩 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몸도 마음도 무겁습니다. 허리는 날이 갈수록 굽어가고 기억은 조금씩 흐릿해져 갑니다. 어제 약을 먹었는지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가끔 헷갈립니다. 김영숙은 그런 자신이 두렵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밤마다 머리를 짓누릅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둘째 딸 박미정이 늦은 퇴근길에 돌아왔습니다. 간호사복 차림의 미정은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지친 얼굴로 한숨을 쉽니다. 씻지도 못한 채 식탁으로 다가와 어머니가 차려놓은 밥상을 보고 입을 엽니다. 엄마, 요양병원 갔다 오신 분이 이렇게 서서 일하면 안 된다니까요. 허리 안 좋으시잖아요. 김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괜찮다. 내가 딸 먹일 국 하나 못 끓이겠니? 이것도 못하면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겠어. 미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미정은 국을 한술 떠서 입에 넣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집니다. 어릴 적 먹던 그 맛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맛이 고맙기보다는 무겁게 느껴집니다. 매일 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피로로 쌓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정은 밥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으론 오늘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립니다. 중환자실에서 숨이 넘어가던 환자의 모습, 보호자들의 울음소리, 끝없이 이어지는 응급 호출. 간호사라는 직업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듭니다. 그런데 퇴근 후에도 집에서는 간병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이 집엔 늘 의무감으로 이어진 사랑이 맴돕니다. 한때는 웃음소리가 넘쳤던 곳입니다. 김영숙이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자식 셋을 키우던 시절, 이 집은 늘 북적였습니다. 큰딸 선영이는 공부를 잘해서 언제나 어머니의 자랑이었고,
둘째 미정이는 착하고 순해서 어머니의 손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막내 진수는 말썽꾸러기였지만 그래도 어머니에게는 귀여운 막내였습니다. 명절 때면 온 가족이 모여 떡국을 끓여 먹고 윷놀이를 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김영숙은 자식들이 배불리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당신은 굶어도 괜찮으니 자식들만 잘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선영이는 대기업에 다니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진수는 사업에 실패한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미정이만이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서 요양병원을 보낼 여력도 없고 간호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이 미정에게 맡겨졌습니다. 미정은 밥을 먹다가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김영숙은 밥을 먹지 않고 미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정이 물어봅니다. 엄마는 안 드세요? 김영숙이 대답합니다. 나는 먹었어. 내가 오기 전에. 거짓말입니다. 미정은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먹는 걸 보고 싶어서 일부러 밥을 먹지 않은 것입니다. 미정의 가슴이 아려옵니다. 효도를 하고 싶지만 피로와 책임감 사이에서 미정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미정은 어머니의 약을 챙깁니다. 혈압약, 관절약, 치매 초기 증상을 늦추는 약까지 하루에 7알을 드셔야 합니다. 김영숙은 약을 받아 물과 함께 삼킵니다. 약을 삼키는 모습조차 힘들어 보입니다. 목이 메이는지 몇 번이나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미정아, 너 힘들지? 미정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또 거짓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며 하루를 버텨갑니다. 사랑은 있지만 그 사랑이 의무로 변해가는 중입니다. 미정은 간병 기록 노트를 펼쳐 오늘의 상태를 기록합니다. 혈압 정상, 식사량 보통, 특이사항 없음. 기계적으로 적어 내려갑니다. 이 노트는 언젠가 언니 선영이가 보라고 만든 것입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물을까봐 미정은 꼼꼼히 기록합니다. 밤이 깊어가고 김영숙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미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지만 화면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머릿속엔 내일 해야 할 일들이 가득합니다. 출근 전에 어머니 약 챙기고 아침 식사 준비하고 병원 근무 마치고 돌아와서는 저녁 준비하고 어머니 씻기고 잠자리 정리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반복입니다. 그때 벽 너머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미정은 귀를 기울입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습니다. 미정은 일어나 어머니 방으로 향합니다. 문을 열자 김영숙은 침대에 앉아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은 물을 따라 건네주며 등을 쓸어줍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김영숙은 물을 마시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괜찮아. 그냥 목이 간질간질해서. 미정은 어머니를 다시 눕히고 이불을 덮어줍니다. 김영숙의 손을 잡으니 차갑습니다. 미정은 어머니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김영숙은 눈을 감으며 작게 속삭입니다. 고맙다, 미정아. 미정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목이 메이기 때문입니다. 미정은 조용히 방을 나와 다시 소파에 앉습니다. 눈물이 핑 돕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건지, 이게 효도인지, 아니면 그냥 의무를 다하는 것 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미정은 길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는 누군가 행복하게 웃고 있지만 미정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효도는 무겁고 사랑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명절을 며칠 앞둔 토요일 오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큰딸 박선영이 명품 가방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섭니다. 선영은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거실을 둘러보며 미간을 찌푸립니다. 낡은 가구들, 벽지가 벗겨진 벽, 오래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선영의 목소리에 김영숙이 방에서 나옵니다. 어머니를 본 선영은 깜짝 놀라며 다가갑니다. 엄마, 더 마르신 것 같은데요. 밥은 제대로 드세요? 김영숙은 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짓습니다. 그럼 미정이가 잘 챙겨주지. 언니는 바쁜데 이렇게 와줘서 고맙구나. 선영은 어머니를 소파에 앉히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미정이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선영은 냉장고를 열어 안을 확인합니다. 반찬통 몇 개와 우유, 계란이 전부입니다. 선영은 냉장고 문을 닫으며 미정에게 말합니다. 미정아, 이게 뭐야? 냉장고가 텅텅 비었잖아. 미정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대답합니다. 언니, 나도 월급쟁이야. 엄마 병원비에 약값에 생활비까지 대느라 빠듯해. 선영은 한숨을 쉬며 거실로 돌아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서류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병원비 청구서, 약 처방전, MRI 검사 예약서. 선영은 서류들을 집어들고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금액을 보고 눈살을 찌푸립니다. 엄마, MRI까지 찍으셨어요? 이거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김영숙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의사 선생님이 찍어보자고 하더라. 미안하다. 선영은 서류를 내려놓고 계산기를 꺼냅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두드리며 계산을 합니다. 병원비, 약값, 검사비, 생활비. 한 달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선영은 계산을 마치고 미정을 부릅니다. 미정아, 잠깐 이리 와봐. 미정이 부엌에서 나와 선영 옆에 앉습니다. 선영은 계산기 화면을 미정에게 보여주며 말합니다. 이거 봐. 한 달에 이 정도 들어가면 1년이면 얼마야? 요양병원비랑 비슷한 수준이잖아. 미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엄마를 요양병원에 보낼 수는 없어. 선영은 서류를 정리하며 입을 엽니다. 요양병원보다 싸잖아요. 엄마 그냥 집에 계셔요. 미정이도 간호사잖아요. 그 말에 미정은 고개를 번쩍 듭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언니를 바라봅니다. 언니, 그게 말이 돼? 난 하루 종일 병원 근무하는데 집에 와서도 간병을 하라고? 선영은 냉정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그럼 내가 엄마 모시고 난 돈 보태는 걸로 끝. 서로 이익이잖아. 나도 회사 일 때문에 바쁘고 내가 간호사니까 엄마 돌보는 게 더 낫지 않아? 이익. 그 단어가 미정의 가슴을 찢습니다. 언니는 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거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정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언니, 엄마는 물건이 아니야. 이익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잖아. 선영도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럼 뭐야? 내가 회사 그만두고 엄마 모시라고? 난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맡고 있어. 시간 낼 수가 없다고. 두 자매의 목소리가 커지자 김영숙이 조용히 끼어듭니다. 얘들아, 싸우지 마. 다 엄마 때문이잖니. 미안하다. 선영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갑니다. 엄마,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병원비 보태드리고 명절 때마다 찾아뵙고. 근데 제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정은 눈물을 참으며 말합니다. 언니는 돈만 보태면 되니까 편하지. 나는 매일 엄마 약 챙기고 밥 챙기고 씻기고 밤에 깨면 달려가야 해. 언니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선영은 가방을 집어들며 일어섭니다. 나도 내 방식대로 효도하는 거야. 미정아, 넌 내 방식대로 하고 난 내 방식대로 할게. 선영은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립니다. 김영숙은 고개를 숙이고 있고 미정은 주먹을 꽉 쥐고 있습니다. 김영숙이 조용히 말합니다. 미정아, 언니 말도 틀린 건 아니야. 나 때문에 너만 고생하는 것 같아서 엄마 마음이 너무 아프다. 미정은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엄마 모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말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원망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언니는 돈만 되면 되는지, 왜 동생은 연락도 없는지. 미정의 마음속에는 감당할 수 없는 감정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잠들지 못합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언니가 한 말을 곱씹습니다. 요양병원보다 싸잖아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어머니는 비용으로 계산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미정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립니다. 벽 너머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미정은 눈물을 닦고 일어나 어머니 방으로 향합니다. 문을 열자 김영숙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정이 다가가 물어봅니다. 엄마, 왜 안 주무세요? 김영숙은 미정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미정아, 엄마가 너무 짐이지? 미정은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 옆에 앉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김영숙은 미정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는 다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근데 엄마는 어쩔 수가 없구나. 미안하다. 미정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합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엄마 잘 모실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앉아 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효도의 무게는 점점 더 무겁게 두 사람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사랑은 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할 방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집안은 고요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선영이 다녀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영숙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지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식사량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미정은 어머니의 변화를 느끼면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못합니다. 이번 달 병원비가 아직 남아있고 추가 검사를 하면 또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미정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합니다. 어머니 방에 들어가 약을 챙겨드리려는데 김영숙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정이 다가가 어머니를 부릅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약 드셔야 해요. 김영숙은 눈을 뜨지만 몸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허리와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미정은 급히 어머니를 부축해 앉힙니다. 김영숙의 얼굴은 창백하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김영숙은 고개를 저으며 힘없이 대답합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가 봐. 미정은 어머니에게 약을 먹이고 물을 건넵니다. 김영숙은 약을 삼키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미정은 시계를 봅니다.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병원에 지각하면 안 됩니다. 미정은 어머니를 다시 눕히고 이불을 덮어줍니다. 엄마, 제가 퇴근하고 오면 병원 갈게요. 오늘은 좀만 참으세요. 김영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미정은 마음이 찢어지지만 집을 나섭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어머니 생각뿐입니다. 혹시 쓰러지신 건 아닌지,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병원에 도착해 근무를 시작하지만 미정은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면서도 자꾸만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혹시 집에서 전화가 올까 봐서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미정은 급히 집으로 전화를 겁니다.
벨소리가 계속 울리지만 어머니는 받지 않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미정은 동료 간호사에게 부탁해 잠깐 집에 다녀오겠다고 말합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조용합니다. 미정은 어머니 방으로 달려갑니다. 김영숙은 침대에서 자고 계십니다. 미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어머니의 이마를 짚어봅니다. 열은 없습니다. 엄마, 전화 못 받으셨어요? 김영숙이 눈을 뜹니다. 미정을 보고 미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미안해. 전화벨 소리를 못 들었나 봐. 내가 일하는데 방해할까 봐 꺼놨어. 미정은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제가 걱정돼서 미칠 것 같았어요. 김영숙은 딸의 손을 쓰다듬습니다. 미안하다, 미정아. 엄마가 너무 짐이지? 미정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읍니다. 어머니를 다시 재우고 미정은 병원으로 돌아갑니다. 오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할 때쯤 미정은 완전히 지쳐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정은 슈퍼마켓에 들러 장을 봅니다. 어머니를 위해 부드러운 두부와 달걀, 우유를 삽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긋는데 승인이 거부됩니다. 한도 초과입니다. 미정은 당황하며 현금을 꺼냅니다. 지갑 안에는 10,000원짜리 2장뿐입니다. 미정은 우유를 빼고 계산합니다. 집에 도착해 저녁을 준비합니다. 두부찌개를 끓이며 미정은 눈물을 흘립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간병은 사랑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녁을 차리고 어머니를 부릅니다. 김영숙은 힘겹게 거실로 나와 식탁에 앉습니다. 미정이 차린 두부찌개를 보고 미소 짓습니다. 우리 미정이가 엄마 좋아하는 거 해줬네. 미정은 어머니께 밥을 떠드립니다. 김영숙은 한 숟가락 먹고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엄마, 더 드세요. 많이 드셔야 기운 나요. 김영숙은 고개를 저읍니다. 배가 안 고파서 미안하다. 미정은 어머니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합니다. 체중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어머니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깁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니에게 전화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요양병원을 알아봐야 할까요? 하지만 요양병원비는 더 비쌉니다. 게다가 어머니를 낯선 곳에 보내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새벽 2시쯤 미정은 잠들려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미정은 벌떡 일어나 어머니 방으로 달려갑니다. 문을 여는 순간 미정은 얼어붙습니다. 김영숙이 방 안에서 옷을 챙기고 있습니다. 외출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미정이 다급하게 물어봅니다. 엄마, 지금 어디 가시려고요? 김영숙은 미정을 보며 대답합니다. 아버지 마중 나가야지. 오늘 돌아온다고 했거든. 미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매 증상이 악화된 것입니다. 엄마, 아버지는 안 오세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김영숙은 고개를 저으며 현관으로 향합니다. 아니야, 오늘 온다고 했어. 내가 마중 안 나가면 서운해 하실 거야. 미정은 어머니를 붙잡습니다. 엄마, 밖은 춥고 위험해요. 안 돼요. 김영숙은 미정의 손을 뿌리치려 합니다. 두 사람은 현관에서 실랑이를 벌입니다. 김영숙의 힘이 생각보다 셉니다. 미정은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애쓰지만 쉽지 않습니다. 결국 미정은 어머니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손을 꼭 잡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조금 늦는데요. 집에서 기다리자고요. 김영숙은 미정을 빤히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럼 집에서 기다려야지. 미정은 어머니를 다시 방으로 모시고 재웁니다. 김영숙은 금방 잠이 듭니다. 미정은 어머니 옆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간병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버거운 의무일 뿐이었습니다. 미정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져버렸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지난밤의 일 이후 미정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병원에 반차를 내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갑니다. 신경과 전문의는 김영숙의 상태를 검진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치매 증상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 두시면 안 됩니다. 밤낮으로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해요. 의사의 말에 미정은 고개를 떨구고 맙니다. 그 말은 곧 미정의 삶이 완전히 어머니에게 묶인다는 의미입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김영숙은 미정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미정아,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미정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합니다.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지만 미정의 마음속에서는 원망과 죄책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선영에게 전화를 겁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린 후 선영이 받습니다. 응, 미정아. 무슨 일이야?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언니, 엄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혼자 두면 안 된대. 언니, 이제 나 혼자는 안 돼. 도와줘. 전화기 너머로 선영의 한숨소리가 들립니다. 미정아, 나도 힘들어.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맡고 있어서 시간 낼 수가 없어. 미정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언니, 엄마가 얼마나 안 좋으신지 알아? 어젯밤에 아버지 마중 나간다고 밖에 나가려고 했어. 치매가 심해지고 있다고. 선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그럼 요양병원에 보내는 게 어때? 미정은 그 말에 화가 치밉니다. 언니, 지난번에 요양병원보다 싸다고 집에서 모시라고 한 사람이 누군데? 선영도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엄마 상태가 이렇게 안 좋을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요양병원에 모셨어야 했어. 미정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언니는 편하지. 돈만 되면 되니까. 나는 매일 엄마 보면서 무너져 가는데 언니는 그것도 모르고. 선영도 감정이 격해집니다. 미정아,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내가 벌어서 병원비 보태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나도 내 가정이 있고 내 생활이 있어. 두 자매는 전화로 말다툼을 이어갑니다. 서로를 향한 원망과 답답함이 폭발합니다. 결국 선영이 말합니다. 알았어. 주말에 갈게. 그때 얘기하자. 전화가 끊깁니다. 미정은 주저앉아 울음을 삼킵니다. 김영숙은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딸들이 자신 때문에 싸우는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주말이 되고 선영이 집에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남편과 함께 왔습니다. 선영의 남편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거실에 앉습니다. 선영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냅니다. 미정아, 엄마. 내가 요양병원 몇 군데 알아봤어. 미정은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월 비용, 시설 사진, 프로그램 안내. 미정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언니, 이거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어.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감당해? 선영은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집에서 모시는 것보다 나아. 전문 인력이 있고 엄마도 더 안전하잖아. 미정은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김영숙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선영이 계속 말합니다. 엄마, 이제 요양병원 가시는 게 나아요. 미정이도 지쳤고 저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김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래, 엄마가 요양병원 갈게. 너희들 힘들게 하기 싫구나. 그 말에 미정은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선영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엄마, 이게 최선이에요. 엄마를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김영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선영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합니다. 다음 주에 상담 예약 잡을게. 그때 같이 가보자. 선영과 남편이 떠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깁니다. 미정은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습니다. 김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미정아, 엄마가 요양병원 가면 너도 이제 좀 편해지겠지? 미정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엄마를 더 잘 모셔야 하는데. 김영숙은 딸의 손을 쓰다듬습니다. 아니야. 넌 충분히 잘했어. 엄마가 너무 짐이 된 거지. 그날 밤 김영숙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입니다. 요양병원에 가면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야 합니다. 익숙한 집, 딸의 손길, 따뜻한 밥상. 이 모든 것과 이별해야 합니다. 김영숙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새벽녘 김영숙은 조용히 일어나 짐을 쌉니다. 옷 몇 벌과 사진첩, 그리고 낡은 지갑.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을 남깁니다.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적어 내려갑니다. 미정아, 선영아. 나 미정이 힘들게 하기 싫다. 선영이 말대로 나 요양병원 갈게. 근데 너무 비싸면 그냥 잊어도 돼. 엄마는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미안하고 고맙다. 마이너스 엄마가. 김영숙은 지팡이를 짚고 조용히 현관문을 엽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김영숙은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어갑니다. 허리가 아프지만 참습니다. 딸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김영숙의 다리는 후들거립니다. 벤치에 앉아 숨을 고릅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옵니다. 김영숙은 가방 속 사진첩을 꺼냅니다. 어린 딸들의 웃는 얼굴이 담긴 사진들.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집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한테 짐만 됐구나. 그때 갑자기 어지럼증이 밀려옵니다. 김영숙은 벤치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집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급히 구급차를 부릅니다. 사이렌 소리가 새벽 거리에 울려 퍼집니다. 새벽 6시 미정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잠결에 전화를 받은 미정은 낯선 목소리를 듣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김영숙 환자분이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정은 잠이 확 깹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어머니 방으로 달려갑니다. 문을 여는 순간 빈 침대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불은 개켜져 있고 방은 텅 비어 있습니다. 미정은 거실로 나와 주위를 둘러봅니다.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손이 떨리는 채로 편지를 집어듭니다. 어머니의 삐뚤삐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옵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엄마. 미정은 급히 옷을 입고 집을 나섭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차 안에서 미정은 선영에게 전화를 겁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린 후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선영이 받습니다. 미정아, 왜 이렇게 아침 일찍?
미정은 울먹이며 말합니다. 언니, 엄마가 집 나가셨어. 지금 병원 응급실에 계셔. 빨리 와. 전화기 너머로 선영의 놀란 목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지금 간다. 병원에 도착한 미정은 응급실로 뛰어갑니다. 커튼이 쳐진 침대 너머로 어머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김영숙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십니다. 미정은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왜 혼자 나가신 거예요? 김영숙은 눈을 뜨고 미정을 바라봅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미안해, 미정아. 의사가 다가와 미정에게 설명합니다. 저체온증과 탈수 증상이 있습니다. 장시간 추운 곳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 좀 더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 같아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얼마 후 선영이 급히 응급실로 들어옵니다. 숨을 헐떡이며 어머니 침대 앞에 섭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김영숙은 선영을 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선영은 미정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가 왜 새벽에 밖에 나가신 거야? 미정은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선영에게 건넵니다. 선영은 편지를 읽고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손이 떨립니다. 편지를 읽은 선영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잊어도 된다니. 김영숙은 두 딸을 번갈아 보며 말합니다. 너희들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잖니. 엄마가 없으면 너희가 편할 것 같아서. 선영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현실적으로만 생각했어요. 미정도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제대로 못 돌봐드렸어요. 김영숙은 두 딸의 손을 쓰다듬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충분히 잘했어. 엄마가 짐이 된 거지. 그때 선영이 말합니다.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계산적으로만 생각했어요. 요양병원비가 얼마니 집에서 모시는 게 더 싸니 엄마를 숫자로만 봤어요. 미정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효도를 의무로만 생각했어요. 엄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것만 생각했어요.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함께 울음을 터뜨립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세 사람의 체온이 서로에게 전해집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입니다. 김영숙이 산소 마스크를 벗으며 말합니다. 얘들아, 엄마는 요양병원 안 가도 돼? 선영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엄마, 그건 우리가 다시 상의해 볼게요. 엄마 의견이 제일 중요해요. 미정도 말합니다. 엄마, 제가 더 잘 모실게요. 제가 부족했어요. 김영숙은 두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진심 어린 미소입니다. 몇 시간 후 김영숙은 입원실로 옮겨집니다. 검사 결과 큰 이상은 없고 하루 이틀 안정을 취하면 퇴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선영과 미정은 어머니 병상 옆에 앉아 있습니다. 선영이 미정에게 말합니다. 미정아,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돈만 되면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 미정은 언니의 손을 잡습니다. 언니, 나도 언니한테 너무 원망만 했어. 언니도 언니 나름대로 힘들었을 텐데.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매의 정입니다. 김영숙은 두 딸의 모습을 보며 눈을 감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저녁 무렵 선영은 회사에 연락해 며칠간 휴가를 냅니다. 미정도 병원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병가를 냅니다.
두 자매는 어머니 곁을 지킵니다. 밤이 되자 선영이 말합니다. 미정아, 우리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보자. 엄마를 어떻게 모실지. 미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엄마 의견도 들으면서 두 자매는 밤새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양병원에 대한 것, 집에서 모시는 것, 비용 분담, 시간 분담, 모든 것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합니다. 서로를 원망하는 대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숙이 눈을 뜹니다. 양옆에서 두 딸이 의자에 기대어 잠들어 있습니다. 김영숙은 두 딸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지친 얼굴이지만 평온해 보입니다. 김영숙은 두 딸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우리 딸들 고맙다. 선영과 미정이 눈을 뜹니다. 어머니가 깨어 계신 걸 보고 미소 짓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말은 없지만 서로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효도는 돈이나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틀 후 김영숙은 퇴원합니다. 선영과 미정은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도착하자 김영숙은 익숙한 냄새에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역시 집이 제일 편합니다. 선영은 어머니를 방으로 모시고 미정은 부엌에서 죽을 끓입니다. 저녁을 먹으며 세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눕니다. 선영이 먼저 입을 엽니다. 엄마, 우리가 병원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김영숙은 두 딸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미정이 말을 잇습니다. 엄마, 저희가 엄마를 제대로 못 모셨어요.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했어요. 선영도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엄마, 저도 너무 계산적으로만 생각했어요. 효도를 돈으로만 계산하고 엄마를 숫자로만 봤어요. 정말 죄송해요. 김영숙은 두 딸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아니야. 엄마가 너희한테 짐이 된 게 맞아. 너희가 뭘 잘못했니? 미정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저희가 엄마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세 사람은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오랜만에 나누는 진솔한 대화입니다. 선영이 티슈로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주말마다 올게요. 미정이 혼자 힘들지 않게. 미정은 놀라며 언니를 바라봅니다. 언니, 회사 일 바쁜데 괜찮아? 선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일보다 엄마가 더 중요하지. 나도 이제 깨달았어. 돈 벌어서 뭐해? 엄마 곁에 있을 시간도 없는데. 김영숙은 선영의 손을 꼭 잡습니다. 고맙다, 선영아.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엄마 마음이 놓인다. 미정도 말합니다. 엄마, 저도 병원에 근무 조정 요청할게요. 야간 근무 줄이고 엄마랑 더 많은 시간 보낼 수 있게. 김영숙은 두 딸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집니다. 세 사람은 오랜만에 따뜻한 저녁 시간을 보냅니다. 며칠이 지나고 선영은 약속대로 주말마다 집에 옵니다. 미정과 함께 어머니를 돌보고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를 합니다. 김영숙은 두 딸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합니다. 예전처럼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선영은 어머니와 단둘이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미정은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선영은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엄마, 요양병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영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엄마는 집이 좋아. 익숙한 곳에서 너희들이랑 함께 있는 게 좋아. 근데 너희가 힘들면 요양병원 가는 것도 괜찮아. 선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엄마,
저희는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할 거예요. 엄마가 집에서 계시고 싶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도울게요. 김영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맙다, 선영아. 엄마는 집에 있고 싶어? 너희들 얼굴 보고 싶고 밥 같이 먹고 싶어? 선영은 어머니를 껴안습니다. 어머니의 체온이 전해집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입니다. 선영은 깨닫습니다. 효도는 비용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저녁이 되고 미정이 장을 보고 돌아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합니다. 선영은 채소를 썰고 미정은 고기를 굽고 김영숙은 앉아서 지켜봅니다. 예전처럼 북적이는 부엌입니다. 저녁을 먹으며 선영이 말합니다. 미정아, 내가 간병 도우미 알아봤어. 주중에 몇 시간씩 와서 엄마 도와드리는 사람. 비용은 내가 낼게. 미정은 놀라며 언니를 바라봅니다. 언니, 그럼 부담이 너무 큰데. 선영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야. 내가 주말에 못 올 때도 있을 테니까. 그리고 너도 좀 쉬어야지. 내가 쓰러지면 안 되잖아. 미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마워, 언니. 정말 고마워. 김영숙은 두 딸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우리 딸들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주니까 엄마는 그게 제일 좋구나. 세 사람은 함께 웃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입니다. 효도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며칠 후 간병 도우미가 집에 옵니다. 50대 중반의 다정한 여성입니다. 이름은 박 선생님입니다. 박 선생님은 매일 오전에 와서 김영숙을 도와줍니다. 식사 준비, 약 챙기기, 가벼운 산책. 김영숙은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금방 박 선생님과 친해집니다. 미정은 박 선생님 덕분에 숨통이 트입니다. 출근할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시지 않다는 안도감이 듭니다. 선영도 주말마다 와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 일요일 세 사람은 함께 공원에 산책을 나갑니다. 날씨가 화창합니다. 김영숙은 두 딸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걷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입니다. 아, 날씨 좋다. 이렇게 나와서 바람 쐬니까 기분이 좋네. 선영과 미정은 어머니의 양옆에 앉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지만 마음은 편안합니다. 김영숙이 조용히 말합니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한테 미안한 게 많아. 평생 고생만 시켰지. 미정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대답합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저희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선영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엄마. 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시면서 저희 셋 다 키우시고 대학까지 보내주셨잖아요. 저희가 엄마한테 감사해야죠. 김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그래도 엄마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너희한테 좋은 것도 많이 못해줬잖니. 미정은 어머니를 껴안습니다. 엄마가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따뜻한 밥, 깨끗한 옷,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 엄마가 저희한테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세 사람은 공원 벤치에서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따뜻한 눈길로 바라봅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입니다. 효도는 마음의 비용이라는 것을 세 사람은 깨닫고 있습니다. 돈이나 시간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이 진짜 효도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영숙은 두 딸에게 말합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다. 너희랑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선영과 미정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함께 걷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함께 걷는 세 사람의 모습은 평화롭고 따뜻합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의 일상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갑니다. 선영은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집에 찾아오고 미정은 병원 근무를 조정해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박 선생님도 매일 와서 김영숙을 정성껏 돌봐줍니다. 김영숙의 얼굴에는 예전의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미정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열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납니다. 부엌에서 박 선생님이 저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김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김영숙은 미정을 보고 환하게 웃습니다. 왔니? 오늘 일찍 왔네. 미정은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예전보다 따뜻합니다. 표정도 밝아 보입니다. 박 선생님이 식탁에 저녁을 차리며 말합니다. 어머님이 오늘 기분이 정말 좋으셨어요. 점심도 잘 드시고 산책도 다녀오고. 미정은 박 선생님께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엄마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저녁을 먹으며 김영숙이 말합니다. 미정아, 내일 선영이 온다고 했지? 미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엄마. 내일 언니 온대. 같이 저녁 먹기로 했어. 김영숙은 기대에 찬 표정을 짓습니다. 그럼 내가 내일 밥 해야겠다. 선영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줘야지. 미정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합니다. 엄마, 허리 안 좋으시잖아요. 제가 할게요. 김영숙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아. 엄마가 하고 싶어? 딸들한테 맛있는 거 해주고 싶단 말이야. 미정은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기로 합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같이 만들어요. 다음 날 아침 미정과 김영숙은 일찍 일어나 장을 봅니다. 전통시장에 갑니다. 김영숙은 오랜만에 찾은 시장이 반갑습니다. 예전에 장사하던 자리도 지나갑니다. 과일 가게 주인이 김영숙을 알아봅니다. 어머, 김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김영숙은 반갑게 인사합니다. 그럼요, 잘 지냈어요. 이제 딸이 잘 챙겨줘서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과일 가게 주인은 미정을 보며 웃습니다. 아이고, 효녀시네요. 어머니 잘 모시고 계시네요. 미정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김영숙은 딸의 손을 꼭 잡습니다. 두 사람은 갈비와 야채를 사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부엌에서 두 사람은 함께 요리를 시작합니다. 김영숙은 갈비를 손질하고 미정은 양념을 만듭니다. 어머니와 딸이 함께 요리하는 모습은 평화롭습니다. 김영숙이 말합니다. 미정아, 넌 정말 착하다. 엄마가 너한테 고마워. 미정은 눈물이 핑 돕니다. 엄마, 저야말로 감사해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두 사람은 말없이 요리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은 통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오후가 되고 선영이 도착합니다. 이번에는 혼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김영숙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선영이 왔구나. 선영은 어머니를 껴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김영숙은 선영의 손을 잡고 부엌으로 안내합니다.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었어. 맛봐봐. 선영은 갈비찜을 한 입 먹고 눈을 감습니다. 엄마,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예요. 정말 맛있어요. 저녁 시간이 되고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김영숙이 정성껏 만든 갈비찜과 반찬들이 식탁을 가득 채웁니다. 선영이 밥을 한 숟가락 뜨며 말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는 밥 먹는 것 같아요. 미정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엄마 손맛이 역시 최고야.
김영숙은 두 딸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합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밥을 해왔지만 이렇게 함께 먹는 식사가 가장 행복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엄마, 미정아, 내가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은 선영을 바라봅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잇습니다. 나 회사 그만두려고. 미정은 깜짝 놀라며 묻습니다. 언니, 무슨 소리야? 회사 일 잘하고 있잖아. 선영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 엄마가 쓰러지셨을 때 깨달았어. 일이 뭐가 중요해. 가족이 더 중요하지. 김영숙은 놀라며 선영의 손을 잡습니다. 선영아, 그러면 안 돼. 내 인생이 있는데. 선영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엄마, 제 인생에서 엄마가 제일 중요해요. 돈은 또 벌면 되지만 엄마와 함께할 시간은 다시 안 와요. 미정도 눈물을 글썽이며 언니를 바라봅니다. 선영이 계속 말합니다. 회사 그만두고 작은 사업 시작하려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러면 엄마랑 더 많은 시간 보낼 수 있잖아. 김영숙은 눈물을 흘립니다. 고맙다, 선영아. 근데 엄마 때문에 내 인생 포기하는 거 아니니? 선영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엄마. 이게 제가 원하는 삶이에요. 그동안 너무 일에만 매달렸어요.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어요. 미정은 언니의 손을 잡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해. 나도 언니처럼 용기 있게 결정하고 싶어.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앉아 있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공기가 흐릅니다. 효도는 희생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김영숙이 두 딸을 번갈아 보며 말합니다. 얘들아, 엄마는 너희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제일 좋아. 선영과 미정은 어머니를 껴안습니다. 세 사람은 오래도록 그렇게 안고 있습니다. 말은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체온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값싼 효도는 끝났고 진짜 마음의 효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선영은 이번에는 집에서 자기로 합니다. 오랜만에 어머니와 한방에서 잡니다. 김영숙은 딸의 손을 잡고 잠듭니다. 선영은 어머니의 잠든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평화로워 보입니다. 선영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엄마, 사랑해요. 이제 제대로 효도할게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찾아왔습니다. 김영숙의 집 마당에는 꽃들이 피어나고 따뜻한 햇살이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선영은 회사를 그만두고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일하기 때문에 주중에도 자주 어머니를 찾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김영숙이 끓인 된장국이 식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선영이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며 말합니다. 엄마, 이게 바로 엄마 손맛이죠? 김영숙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럼, 효도는 이 맛으로 하는 거야. 세 사람은 함께 웃습니다. 웃음소리가 오래된 집안에 퍼집니다. 이제는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이 이 집을 채우고 있습니다. 미정이 밥을 먹으며 말합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은데 공원 산책 갈까요? 김영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지. 오랜만에 나가면 좋겠다. 선영도 동의하며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 세 사람이 함께 나가요. 사진도 찍고.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섭니다. 김영숙은 두 딸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걷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불편하지만 마음만큼은 가볍습니다. 공원에 도착하자
벚꽃이 만개해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하늘하늘 떨어집니다. 와, 정말 예쁘다. 미정이 감탄하며 말합니다. 선영은 휴대전화를 꺼내 세 사람의 사진을 찍습니다. 김영숙을 가운데 두고 양옆에 두 딸이 섭니다. 활짝 웃는 세 사람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깁니다. 벤치에 앉아 쉬면서 김영숙이 말합니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두 딸은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김영숙은 두 딸의 손을 각각 잡으며 말을 잇습니다. 그동안 너희가 엄마를 정말 잘 돌봐줬어. 처음에는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뿐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행복해. 너희랑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선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합니다. 엄마, 저희가 더 감사해요. 엄마가 계셔서 저희가 행복해요. 미정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엄마.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엄마랑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김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엄마도 알아. 처음에 너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특히 미정이 너. 혼자서 엄마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했니? 미정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습니다. 엄마, 이제는 괜찮아요. 언니도 함께 도와주고 박 선생님도 계시고 이제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선영도 말합니다. 엄마, 저도 이제 깨달았어요. 효도는 돈이나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라는 걸. 요양병원비가 얼마니 집에서 모시는 게 더 싸니 그런 계산은 의미가 없었어요. 김영숙은 두 딸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짓습니다. 너희 둘 다 엄마의 자랑이야. 선영이는 현실적이고 똑똑하고 미정이는 착하고 따뜻하고 엄마는 너희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습니다. 말은 많지 않지만 서로의 마음은 통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세 사람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입니다. 해가 기울어가고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처진 남자. 세 사람은 멈춰섭니다. 김영숙이 먼저 알아봅니다. 진수야? 막내 아들 박진수입니다. 사업 실패 후 연락이 끊겼던 아들입니다. 진수는 고개를 숙이고 서 있습니다. 선영과 미정은 놀란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봅니다. 동생, 너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 선영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대답합니다. 누나들 엄마 죄송해요. 얼굴 보일 면목이 없어서. 김영숙은 아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습니다. 괜찮아. 이제 왔으면 됐어. 들어가자. 네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진수는 거실에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김영숙이 물을 따라 건네주며 묻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진수는 물을 마시고 대답합니다. 공사장에서 일했어요. 빚 갚느라 엄마한테 연락도 못 드리고 정말 죄송해요. 미정이 동생에게 말합니다. 진수야, 엄마가 많이 편찮으셨어. 너 연락 없어서 얼마나 걱정하셨는데. 진수는 눈물을 흘립니다. 알아요. 정말 미안해요. 형편없는 아들이에요. 김영숙은 아들의 등을 쓰다듬습니다. 아니야. 내가 돌아와줘서 엄마는 행복해. 이제 우리 네 식구 다 모였네. 선영도 동생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진수야,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가 도와줄게.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네 사람은 거실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의 모습입니다. 저녁이 되고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김영숙이 끓인 된장국과 밥, 그리고 간단한 반찬들이 놓여 있습니다. 진수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 눈을 감습니다.
엄마 이 맛 정말 오랜만이에요. 김영숙은 아들이 밥 먹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네 사람은 함께 밥을 먹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식사입니다. 밥상 위에는 따뜻한 정이 흐릅니다. 식사를 마치고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김영숙이 자식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합니다. 얘들아, 엄마가 이제 아무 걱정이 없어. 너희가 다 잘 지내고 있으니까. 이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선영이 말합니다. 엄마, 저희가 깨달은 게 있어요. 효도는 비용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거. 미정도 말합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요양병원비가 얼마니 집에서 모시는 게 더 싸니 계산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엄마와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그게 진짜 효도였어요. 진수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이제 알았어요. 엄마랑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는 도망치지 않을게요. 김영숙은 세 자식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엄마는 너희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밤이 깊어가고 네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향합니다. 김영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자식들이 모두 곁에 있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듭니다. 김영숙은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아직 자식들은 자고 있습니다. 김영숙은 조용히 된장국을 끓입니다. 손목은 여전히 굽었지만 국간은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엄마 손맛이지. 혼잣말을 하며 김영숙은 미소 짓습니다. 곧 자식들이 일어나 부엌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구수한 국 한 그릇.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값싼 효도는 끝났고 진짜 마음의 효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효도를 돈으로, 누군가는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늘 밥 한 그릇으로 기억합니다. 따뜻함은 돈보다 오래 남습니다. 사랑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함께 나누는 밥상, 함께 흘리는 눈물, 함께 짓는 미소. 그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